그래서 아까 이게 가다가 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뭐 이런 것들 가지고 내가 뭐 예를 들면 스피커를 뭐 고정을 해줘야 되겠다라든지 그 시스템이 있잖아. 그 SR 하는 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개념을 좀 알아놓을 필요가 있어요. 앰프 하시는 분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고, 뭔가 보정을 할 때 무작대기로 막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수입 시그널이 있잖아요. 이게 일단은 모든 최단 시간 내에 모든 주파수 성분을 갖다가 다 여기실 수 있다는 장점입니다. 근데 저주파수에서는 충분히 여기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에어릭은 달라요. 에어릭은 단일 주파수만 쓰면 돼요. 그쵸? 낮은 주파수 30Hz나 20Hz나 쑥쑥 밀어내야 되니까 공기를 쑥쑥 이렇게 내야 되니까 이거는 F0보다 훨씬 낮은 쓰면 되는 거고 충분히 크게 해서 해야 되겠죠. 그 외에 다른 것들은 그걸 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함 신호를 분석하기 위해서요. 그 클리펠 아저씨가 다른 회사 제품들하고 다르게 접근한 게 뭐냐고 하면 이게 결함이라는 게 최고의 단점이 뭐냐고 하면 신호가 너무 작아. 이게 뭐 캐터까지 조금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R&D 상태에서는 무향실에서 하는 것들은 사실 무슨 기법을 쓰든지 별로 상관없어요. 다 볼 수는 있는데 이게 대부분 러버앤 버전은 그 라인에 쓰려고 많이 하잖아요. 라인에 쓰려고 하는데 에너지가 너무 작은 거예요. 어쨌든 외국 성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잔머리를 굴린 거는 이거를 자기는 아까 모델링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정형 왜곡 이런 거 있잖아요. 정형 왜곡을 모델링이 가능했잖아요. 그래서 이 왜곡 성분 아까 하모닉스로 나타나는 것들은 정형에서도 하모닉스로 나타나는 거였잖아요. 비정형도 하모닉스로 나타나고 물론 비정형일 때는 고차가 10차 이상이 더 많았고 정형일 때는 저주파수가 많았잖아요. 근데 그 저주파수도 사실 고주파에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양반 생각을 한 거는 모델링을 해가지고 정형 왜곡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비정형 왜곡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겠죠. 그 머리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정형 왜곡을 갖다가 액티브하게 없애면 그 비정형 왜곡이 더 잘 보일 거잖아요. 네? 그러면 아까 그거하고 달라요. 이렇게 하고 달라요. 이거는 그냥 파형상에서 이게 차이점만 본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아이디얼한 이걸 가정을 해서 이 변화율만 본 거거든요. 근데 요 사이에 정형 왜곡 성분이 굉장히 크게 들어갈 수도 있다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이 양반이 한 건 메타 히어링이라는 기법은 이거 자체가 이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정형 왜곡까지 들어가 있는 인덕 시그널로 봐서 거기에 대한 차이만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그 SNR을 갖다가 한 몇십 dB 더 크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형 왜곡까지 포함된 상태에서 비정형까지 보겠다는 그런 기법이 메타 히어링 기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좀 더 시끄러운 상황에서 좀 더 많이 볼 수 있었는데 그 한계가 뭐냐고 하면 그래도 시끄러운데 너무 시끄러우면 안 돼. 너무 시끄러운. 그래서 지금 혹시 QC 장비 쓰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클리펠 가지고? 많이 시끄러운 데서는 안 돼요. 너무 시끄러워버려요. 이 부분이 뭐냐 그러면요. 이걸 갖다가 멀티톤 시그널로 가지고 있잖아요. 멀티톤 시그널 가지고 이제 측정을 한 거예요. 이게 1V, 1V, 3V 돼 있잖아요. 이게 어쨌든 뭐 THD 특성이거든요. 근데 이거 한번 볼게요. 첫 시작할 때 한번 들어보세요. 이음이 있어요. 드르륵 하면 시작하죠. 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웅 돼야 되는데 드르륵 슉 이렇게 올라가요. 그쵸? 맨 처음에 이음이 있는데
이걸 보면 틀림없이 이게 지금 3V일 때거든요. 안 나타나. 이 뭐 특이점이 없어요. 충분히 SNL 나오거든요. 퇴치되면 얼마 안 나와요. 뭐 수가 몇 %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끼어 있는데도 이 낮은 주파수에서 살 수가 없어요. 우린 들어서는 알죠. 그래서 옛날 같으면 역시 맨 마지막에 사람이 들어야 돼. 아줌마 넣어. 탁 넣어가지고 이제 맨날 그거만 듣는 거지. 이제 뭐 개고생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주파수 분석을 해가지고 나온다는 게 알 수가 없었거든요. 이게 노이즈 레벨이고 여기서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뭐 여기서 뭐가 드르륵 소리가 나는데 아무도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시간적으로 나타나는 이렇게 나타나는 이음들이 잘 안 나타나요. THD로 보면 이게 보이스 코일이 긁히는 소리거든요. 안 나타납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정형 왜곡 있잖아요. 정형 왜곡. 레귤러 디스토션이 얘를 또 마스킹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잘 안, THD로 보면 더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옛날에 주파수 축 분석이에요. FFT를 해가지고 봤는데 이게 결함이 없는 거는 까만색으로 나와요. 까맣게 이렇게. 결함이 있으면요 빨간색으로 갑니다. 여기서 크게 나오죠. 이게 이제 몇 차냐 그러면 1차, 뭐 2차, 3차, 4차, 5차까지는 비슷한데 뭐 7차 이상에서 쭉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제 그 보이스코일 러빙 부분이고요. 1kHz 이상의 뒤역이 나오는 것들이 이제 그 신호음에 대해서 이렇게 소리 새는 거 있잖아요. 공기 누출에 대한 부분 거죠. 뭐 리키지가 생겨가지고 디스펜서가 이렇게 해가지고 글루가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를 했을 때. 근데 이거 자체 에너지가 이거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거예요. 뭐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80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렇게 주파수 분석을 해가지고 고주파 10차 이상 있잖아요. 10차 이상에서 이렇게 10차에서 50차까지 이런 것들이 큰 에너지가 나타나면 보이스코일 러빙 같은 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운드 체크 내는 장비들 보면 10차 이상부터 50차까지의 에너지만 봐요. 그래서 크다 그러면 러빙 번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이제 그쪽 방식이라고. 이런 것들은 보이스코일 러빙 같은 경우는 보여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안 보인다라는 게 이런 걸 볼 수가 없는. 왜냐 그러면 기본음부터 70dB 이하의 에너지를 갖는데 그러면 한 여기서 한 110dB, 100dB를 더하면 70dB를 더하면 30dB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30dB 정도 들으려면 거의 무향실에서 들어야 되거든요. 그쵸? 이게 이제 가까이 되면 크게 생기는데 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루즈 파티클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가 너무 작아서 이게 또 에너지도 작고 임펄스성으로 나오기 때문에 전 주파수에 쫙 펼쳐져 버리는 거예요. 에너지가 너무 작아서 이게 생스 라인에서 적용이 굉장히 곤란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이게 SNR을 많이 높일 수가 없을까 이제 업체들별로 많이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공통적인 생각인데 공통적인 생각은 아니지. 그 사운드 체크는 아직까지도 주파수 분석으로 하고 있으니까. NTI가 원래 주장을 했던 시간축 분석으로 들어간 거예요. 시간축 분석으로. 그래서 사인 수입을 제너를 시켜요. 뭐 1Hz부터 뭐 슉 이렇게 올라간다고. 트래킹 필터를 해가지고요. 이게 한 10배 이상, 낮은 차수는 정형 왜곡이잖아요. 그러니까 10배 이상 차수만 보는 거라고. 얘가 100Hz다 그러면 1000Hz 이상만 보는 거예요. 이렇게. 트래킹 필터를 해가지고. 얘가 200Hz 갈 때는 얘가 2km 이상만 보는 거고. 300Hz 재생시킬 때는 3km 이상만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이패스 필터링을 해가지고 얘랑 동기화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뭘 보냐고 하면 이게 있잖아요. 이거 RMS 성분이 있잖아요. 시로치. 한 주기에 대해서 평균치 낸 거 있잖아요. 그거 대비 순간적으로는 피크치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이제 크레스트 팩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차 이상에 대해서 크레스트 팩터만 보는 거지. 이걸 가지고 뭐 10dB 이상 커지다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이제 순간적으로 크게 들어오는 게 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찾아내는 방식을 이 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생각해낸 거죠. 이게 CHD라고 그래가지고 크레스트 팩터 하모니 디소션이라고 그래요. 10차 이상만 보는 거. 이게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임펄스적으로 나오는 그 왜곡 성분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또 정형 왜곡은 낮은 차수에 많이 생기니까 10차 이상만 이렇게 딱 보겠다는. 이거 시간축 분석 개념.
임펄스 개념을 보기 때문에. 물론 주파수 10차 이상이 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FFT 상에서 아까 그 사운드 책에서 한 거랑 똑같은 거죠. 10차 이상만 보는 거니까 똑같은 건데 어쨌든 시간 도메인상에서 이렇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 걸 하면 RMS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피크가 이렇게 뜨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20dB 이상 차이가 나죠. 그럼 얘 대비 얘가 20dB 이상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무슨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굉장히 큰 이제 디펙트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정형 왜곡이라든지 측정 잡음 같은 경우에는 요 차이가 10dB 이하로 나와요. 근데 이제 디펙트가 들어가면 뭐 12dB, 13, 14dB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보통 12dB를 정도 잡아가지고 이렇게 봐요. 그러면 거의 맞게 나와요. 경험상 12dB 정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찾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THD 상에서는 아까 전혀 알 수 없었던 게 이게 루즈 파티클이거든요. 루즈 파티클. 소리 들어보면 이렇게. 네, 이게 이제 이렇게 툭 뜨게 나타내는 거죠. 이 양은 굉장히 크게 나오죠. 그러면 얘는 위험이 있다. 알 수 있는 거죠. 30dB까지 차이가 나잖아요. 12dB 이상만 돼도 차이 나는데 이렇게 굉장히 이제 잘 보이는 거예요. 이것만 봐가지고는 뭐가 있는지 알 수는 없어요. 이게 어찌됐든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야 되나? 굉장히 진원치를 다양하게 합니다. 일단은 어쨌든 고주파 쪽을 위주로 보죠. 왜? 시간적으로 빨리 베끼는 성분을 봐야 되기 때문에 고주파 쪽 위주로 봐요. 10차 이상의 고주파수를 봐가지고 하이패스 필터링을 시켜줘요. 시그널을. 왜냐하면 저주파수 쪽은 대부분 정형 왜곡 성분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10차 이상을 봐요. 이걸 봐가지고 얘를 갖다가 컴필터를 걸어줘요. 그러면 얘만 남는 거 얘만. 이 가운데 있는 거 다 버리고. 그럼 이거만 남겠죠. 그럼 이거는 이형 중에서도 굉장히 디터미니스틱한 부분만 남아요. 바텀 플레이팅을 친다라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리고 요거만 여기서 이걸 빼주면 이것만 남겠죠. 예? 이거는 그 하모닉스 이외에 이제 왜곡들, 논 하모닉 왜곡이 생긴다고. 이거는 굉장히 랜덤한 노이즈들이 막 뛰게 돼요. 모듈레이티드 노이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 이제 그거는 보는 게 많이 에어릭이라든지 루즈 파티클 이런 게 이쪽에서 보는 거야. 이거는 바텀 플레이트라든지 와이어 비팅 같은 걸 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거 러브 앤 퍼즐을 보는 게 있잖아요. QC 장비에 있는데 다양하게 이렇게 보는 게 있어요. 내가 이걸 볼래, 이걸 볼래. 다 이렇게 분석이 가능해요. 각각의 다르게. 사운드 체크는 이것만 보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쪽을 위주로 많이 봐요. 이제 이거 다 볼 수 있다고 자기는 만든 거지. 근데 실제로 보면 너무 시끄러우면 이거 다 안 돼. 이게 잘 안 돼. 이거까지는 언어이 되는데 이게 너무 시끄러우면 잘 안 돼. 그래서 이 양반이 아까 얘기했죠. 정형 왜곡하고 비정형 왜곡을 갖다가 분리시켜버린다. 그래서 아까 얘하고 얘를 분리시켜서 보는 거 있잖아요. 이런 일들을 하게 돼요. 네, 실제로 이게 기본음 성분이 이렇게 크게 들어오는 데 있잖아요. 실제로는 이만큼밖에 없었거든요. 와이어 비팅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얘를 이제 한 100번 정도 평균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크게 나타나게 보여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2배 들릴 때마다 SNR이 3dB씩 커지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결정적인 왜곡 성분이 이렇게 커지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와이어 비팅 가고는 100번을 하고 나면 이렇게 크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얘를 갖다가 쉽게 찾아내는 방법이죠. 100번만 찾으려면 20dB까지 커지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디터미니스틱한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찾기가 좀 쉬워요. 중요한 건 에어릭 같은 이런 것들이죠. 이제 에어릭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렵죠. 이거는 이제 엔빌로프레가 찾는 기법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뒤에 나오거든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특정한 시에 엔빌로프레 있잖아요. 계속 더해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식사하시죠.
이게 다 왜곡이 있는 시그널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뮤직으로 통해서 들어볼게요. 왜곡을 찾을 수 있습니까? 오늘따라 이게 앰프가 고장이 나가지고 좀 스피커 성능이 좀 안 좋아요. 이해를 해주세요. 갑자기 AV 리시버가 고장이 나가지고 이게 지금 다 위험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다 다락 있죠. 와이어 비팅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뭐냐 하면 음악을 들으면 있잖아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있는지 없는지. 이게 저주파수에서 와이어 비팅이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정말 신과 같은 존재죠. 그러면 멀티톤으로 써볼게요. 이게 멀티톤이 한 번에 주파수 싹 다 나오는 거 있잖아요. 한순간에. 여기서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멀티톤을 고주파수만 빼보고 저주파수만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 드륵드륵 들리죠? 안 들리나? 느낌만 그렇나? 뭐가 드륵드륵하는 게 들려요, 여기서는. 그쵸? 드륵드륵하는 게 있죠? 드륵드륵 치는 거 있죠? 이제 사인식으로 해볼게요. 이 이상적인 건데, 1V로 해가지고 이제 상승이 계속 크게 들어가는 거예요. 1V에서는 없는데, 2V에서부터. 느껴집니까? 시작할 때 락 하고 시작하죠. 3V로 키우면 확실하게 들리죠. 근데 여기서는 확실하게 들리는데 여기서는 똑같은 왜곡이 들어가 있는데 참 알기 어렵죠. 이거랑 별로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짱! 그래서 이제 이런 시그널을 가지고 이런 시그널을 측정을 해야 귀에도 잘 들리듯이 그 분석할 때도 이게 유용하다는 거예요. 이음 같은 경우. 그래서 우리 이거 뭐 라인에서 보면 다 이거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쵸? 사인스텝 사용하죠? 라인에서 음악 들으면서 잔짠한 짜잔 그러면서 음악 따지면 작업하면 일하기는 편하겠지만 찾기가 되게 어렵지. 이런 시그널을 사용한다고 그래요. 이걸로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 이 3V가 얼마나 소리가 크겠어요? 아줌마는 돌아버리겠지. 이렇게 해서 들으면 안 들립니다, 이거. 작업하기가 편하겠지만. 이거 어떻게 작업합니까, 이거? 여기서 작업해야 돼. 이제 돌아버리지. 집에 가면 아마 헛구역질하고.